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번에 제가 그 과제를 좀 내드렸더니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적어보라고 했더니 어디다 적는지 몰라서 여러분이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응답을 드렸는데 그 토론방이 아니고요. 보통 우리 하면은 그 학습 활동에 토론방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토론방이 아니고 질의응답방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응답방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보통 이제 학습 활동에서 보면은 그 여러 개 나오잖아요, 토론방. 근데 토론방은 제가 이제 토론 주제를 거기다 올려놔야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다 쭉 들어가시는 거고,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질의응답방에다가 글쓰기, 그 글쓰기 있죠? 거기다 눌러서 여러분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좀 몇 개 읽어 보니까 간단하게 뭐 한 2줄, 3줄 이렇게 적으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좀 가능하면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간단하게 적어도 뭐 되지만 좀 성의껏 해서 그래도 한 7, 8줄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글로 적는데 그렇게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막 이야기하면 잔소리 같아서 그건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사전 진단평가도 좀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대부분 많이 하셨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그래서 혹시 아직 안 하셨으면 마주 좀 들어가셔서 그 5칸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 그냥 체크하시면 됩니다.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예, 참고로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가 정신의 개념, 또 배경,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기업가 정신? 이게 뭐지 도대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만 한 30분 이내로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하진 않고요. 개념, 배경 이런 것들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응지해 주시고, 30분 정도가 넘어가면 좀 지루해요. 그래서 한 30분 이내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보통 우리가 성공하면 떠오르는 생각이죠. 그죠? 뭐가 있나요? 돈이 많거나, 그죠? 또 어떤 권력을 지거나, 또 어떤 지위가 좀 높아지거나, 뭐 이런 것 등등 아니겠어요, 그죠? 또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일, 이런 것을 하게 될 때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또 어떻게 우리가 진행하는 것과 좀 맞는지 하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좀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가 정신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경영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의 그냥 파트일 뿐이거든요. 하나의 관점이지 그것이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든 하나의 관점이라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익혀두시면 세상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성공의 필수 요건 하면 이제 보통 한 세 가지를 떠오르는데, 보통 성공하면은 뭘 떠오르나요? 보통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거나 또는 흥미, 재미를 느껴야 되죠. 그래야 성공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계성이죠. 또 인간과의 관계, 또 사회와의 관계, 이런 게 풍요로워질 때 우리는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보통 성과는 그냥 이루어지나요? 보통 내가 실천하고 또 마케팅하고 뭐 이래야 어떤 조그만 성과라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기업가적 지향성 또는 열정, 이런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보통 직장인에게 이제 어느 연구가가 한번 물어봤답니다. 설문을 했는데,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돈 많이 줄 때냐? 뭐 이렇게도 이제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에서 조그마지만 이렇게 성과가 일어날 때, 어떤 산출물이 있을 때, 그때 행복을 느끼고 내 삶에서 뿌듯함을 느꼈다, 이제 이런 질의응답을 많이 했더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낼 때, 근데 이런 성과는 어떻게 할 때 내나요? 우리가 마케팅하고 또 내가 막 실천해야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기업가적 지향성 또는 열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성과는. 또 관심, 흥미, 재미는 어떤가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또 하나는 관계는 어떤가요? 관계성은 보통 우리가 이걸 사회적 자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람들 간에 또 조직에서도 적응을 잘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우리가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직위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또 재미, 또 관계성, 이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개인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성공 또는 보유자산, 보유자산이라는 건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은 거죠. 재산이 많은 거예요. 또는 성공은 이코르 생태적 환경 조건 플러스 노력 플러스 능력 플러스 운 플러스 이제 오차 또는 뭐 상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생태적 환경 조건이란 뭐나요? 보통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 금수저, 뭐 은수저, 동수저, 이런 거죠. 내가 이제 태어났을 때 내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느냐, 이거는 또 내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또 노력, 자신의 노력도 굉장히 또 무시 못합니다. 또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내가 보유자산이나 성공에 더 앞서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능력도 되겠죠. 개인적 능력. 또 이것만 가지고 되나요? 참 운도 잘 따라야 돼요. 참 운이라는 거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또 안 되는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운이라는데,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죠. 운기칠삼,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술은 30%고요.
운이 70%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만큼 운이 중요하다. 또 이제 또 상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 그런, 또 거기에마다 개인별 또 오차도 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좀 잘 조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성공하고 또 보유자산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보통은 우리 세 가지로 얘기하죠. 성공하긴 물려받은 그 유산이 아예 많거나 아예 금수저로 태어나거나, 아주 제일 편한 방법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그 퍼센트로 보면 그렇게 좀 많지는 않습니다. 또 부동산 주식을 하거나, 그런데 이거는 또 어때요? 사회 경제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창업, 스타트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기업가 정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하거나, 물론 뭐 이렇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새로운 기회를 잡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또 성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뭐 이런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근접하는지, 꼭 뭐 딱 들어맞는다, 뭐 고등학교 때처럼 뭐 정답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나의 관점,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것과 얼만큼 내가 이제 좀 맞춰가면서 살아가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딱 어떤 틀에다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기업가 정신 하면은 이제 뭐가 떠오르나요, 여러분? 보통 기업가 정신 하면은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죠. 앙트레프레너십,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따라해 보세요. 앙트레프레너십. 이거는 사실 프랑스어 같은데요, 이거는. 이게 이제 원래 영어로 하면 엔터프라이십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영어가 그게 기업이잖아요. 엔터프레이너. 근데 앙트레프레너십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보면은 이건 이제 프랑스어적인. 근데 원래 그 앙트레프레너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어로 표현하면은 원래 어원은 뭐 시도하다, 착수하다, 뭐 위험을 감수하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좀 참조해 주시면 되고, 또 쉽이라는 말은 원래 뭐 어원을 보면 조건, 성격, 뭐 기술, 뭐 정신,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뜻을 가졌다고 하는 것만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기업가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걸 목표로 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또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사람, 또 기회 실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 추진하는 사람. 네,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 다 틀린 건 아닌데요. 이제 보통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비즈니스맨 이렇게 표현하고요.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사람은 스타트업, 이렇게 해서 창업가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 창업가도 사실은 기업가 정신의 일부에 들어가긴 하죠. 뭐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앙트레프레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기업가 정신 하면 이제 기회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추진하는 사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기업가 정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정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조건, 성격, 이것인데, 이거는 이제 행동 양식까지 포함해서
사고방식, 또 행동 양식,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업가에 대한 사전적 정의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거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건데요. 네이버, 또 뭐 네이버 지식백과, 이렇게 또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이제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뭘까요? 상품과 서비스 판매하는 기업 관리 일에 종사하는 자본의 소유주. 이게 주로 돈 벌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비즈니스맨을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체 설립, 조직 관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는 개인으로서 이제 경영자. 그래서 변화를 탐구하고 대응하면서 변화를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기업가 정신에 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키백과에서는 이제 기업인과 사업가가 혼돈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인은 이제 가치와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 엔터프레너라는 사람은 기존에 없던 그런 가치와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전적으로 여러분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기업가 정신은 어떤 배경으로 출현하게 됐느냐라는 것을 좀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날 여러분 뭐 굉장히 익숙하게 하는 핸드폰, 디지털 환경에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죠? 또 그런 환경에 기반을 둔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전부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부 디지털로 요즘은 다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죠? 오프라인으로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급속한 기술 발전, 그 다음에 융합과 연결을 통해서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이제 다가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AI와 오프라인의 만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기회를 먼저 보고 또 외부 자원과 이제 결합해서 혁신적 방안을 내는 기업가 정신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디지털 환경에 기반을 둔 소비자 행태죠. 행태가 이제 변화되고 있고요. 또 기술의 발전, 이제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은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제가 밑에 지식 채널 2에 있는 건데요. 경제 시리즈 3죠. 기업가 정신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이 내용은 이제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좀 영상이기 때문에 안 보실 수 있거든요.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구글이나 거기서 요 글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치시면은 기업가 정신 유튜브 이렇게 하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은 이제 한 4분 정도 되는데요. 내용은 제가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조지 슈페터라는 경제학자가 경제 성장이 자본주의 21세기 1900년대 초반도에 경제 성장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데, 도대체 이런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창의적 자본주의, 뭐 혁신적 자본주의, 이걸 부르짖거든요. 그래서 혁신적 개인,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혁신적, 창조적 자본주의, 또 혁신적 개인이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슈페터
이야기고, 이게 바로 혁신적 개인이 기업가 정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요거 해서 유튜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띄워놓으니까 여러분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개념 정의를. 자, 불확실성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포착해서 도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실천적인 역량을 우리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정의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건데요.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이게 도전 정신이죠. 그 다음에 누가? 내가 주도적으로, 리더십이죠. 그 다음에 언제?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할 때, 그죠? 도전 정신, 또 문제 해결. 어떻게? 혁신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혁신성,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 사회적 편익을 위해 요거는 가치지향, 가치를 창조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무엇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은 바로 어떨 때만이 됩니까? 창조성이죠. 그래서 창조성, 이렇게 요게 이제 우리가 기업가 정신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핵심 활동을 다시 요약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기회 포착, 또 아까 말했죠, 혁신, 또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거, 또 틈새 시장 경영.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레드 오션이 아니라 블루 오션이죠. 블루 오션 쪽으로 틈새 시장, 아주 경쟁자가 많지 않은 그런 쪽으로 내가 이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스피드 경영, 결단을 빠르게 하고 빠르게 기회를 포착하고 빠르게 실천하는 거. 뭐 이제 아까 얘기했죠. 실천이 중요하고, 실천해서 뭘 해야 됩니까? 가치 창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행동과 실천을 중시하는 행동 양식이고, 또 기회를 포착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힘이자 기술, 이거를 우리가 엔터프레너십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피터 드러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가지입니다. 변화, 반응, 기회 활용.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대로죠. 사업기회 포착은 기회 활용. 반응 어때요? 빨리 뭘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변화를 봐야 되죠. 그래 반응을 하니까. 자, 피터 드러커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매주 드리는 그런 이제 질문, 또 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본 배민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의 탄생과 그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조사해서 한번 적어 보세요. 또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나타낸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있으면 적어 보시면 됩니다. 뭐 배달의 민족 그 탄생 과 그 성장에 대해서 적으시면 뭐 다른 기업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적으시라는 이제 이야기고요. 기업가 정신의 앞에서 얘기했죠. 기회를 잘 포착해서 어떻게 해요? 외부 자원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시장, 남들이 많이 틈새 시장을 통해서 이 사람이 포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한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업가 정신을 잘 활용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배달의 민족인데 아마 또 미국에서는 또 있죠. 요즘에 뭐 수소차, 뭐 그 다음에 뭐 구글도 뭐 해당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간 하나만, 기업 중에 하나만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조사해서, 뭐 너무 길게 적으실 건 없고요. 뭐 대표자, 뭐 이런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기업에 그런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질의 그 토론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이제 그 토론방을 생각하시는데, 질의응답방이에요. 질의응답방에다가 뭐 한 10줄 정도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 정도로 이제 제가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지금 요 끝나시면 바로 요거 지금 배달의 민족 요거를 한번 적어 보세요. 조사해서 아마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올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것이 기업가 정신에 어떻게 이렇게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한번 적어 보세요. 적어서 한번 올려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전평가 아직 안 하신 분이 있으면 또 요거 요 수업 요거 제가 요거 하고 나서 바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바로 시작하십시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